이 숫자가 진짜 맞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 기술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웃지 않았어요. 박수 소리가 작았습니다. 누군가는 중간에 자리를 떴어요. 70년간 미국, 독일, 일본이 주인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빠르긴 한데 독창적이진 않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대 위 스크린에 한 줄이 떴어요.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늘 배우는 쪽에 있다고 여겨졌던 그 이름이 처음으로 기준을 만드는 자리에 올라섰어요. 왜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두가 조용했을까요? 무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7년간 한국을 낮게 평가했던 미국 기술 정책. 자문관 마이클 첸이 직접 목격한 그 일주일, 지금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새벽 2시 반. 이건 말도 안 돼.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프레스룸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0까지 세었어요. 다시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196건.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첸입니다. 17년간 미국 정부의 기술 패권 보고서를 써온 사람이에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제 문서를 기다리고 상무부 수출규제회의에 제 평가가 올라가고 때로는 제가 쓴 한 문장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늘 같은 결론을 써왔어요. 한국은 효율적이다. 하지만 규칙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다. 그날 밤까지는 그랬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지하 프레스룸.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CES 2026 혁신상 최종 집계 문서. 평소라면 20분이면 끝나는 작업이었는데 첫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196건 전체 344건.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필터가 잘못 걸렸거나 중복 집계됐거나.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어요. 대한민국 196건. 그대로였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어요. 196 나누기 344. 57%. 17년간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중국이 급부상했을 때가 29%였고 2023년 미국이 재집권했을 때가 35%였어요. 그런데 57%?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국 81건, 중국 29건, 일본 17건, 독일 12건. 유럽 전체를 합쳐도 51건이었어요. 한국 혼자가 유럽을 이겼습니다. 분야별로 봤어요. 인공지능 1위 한국, 로봇 1위 한국, 의료기기 1위 한국, 자율주행 1위 한국. 모든 분야에서 1위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떠올렸어요. 2022년 한국은 19%였습니다. 2024년 28%, 2025년 34%. 꾸준히 올랐어요. 하지만 1년 만에 34%에서 57%로 수상 기업 목록을 펼쳤습니다. 삼성, LG, 현대. 그 아래에 처음 보는 중소기업 이름들이 50개 넘게 나열됐어요. 제가 17년간 추적해온 리스트에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기술 설명을 읽었어요. 실시간 27개 언어 번역 판매 중 비침스 혈당 센서. FDA 승인, 병원 납품 레벨 4 자율주행 도심 운행 6개월. 시제품이 아니었어요. 이미 팔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약점 원천 기술 부족,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목록은 AI 알고리즘상, 클라우드 플랫폼상, 바이오 센서상. 전부 제가 약점이라고 썼던 분야였습니다. 화면 속 회사 이름들이 흐려졌어요. 눈이 아팠습니다. 아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첸, 아직도 있어? 돌아봤어요. 동료 분석가 톰이었습니다. 괜찮아? 한국 결과 봤어? 톰이 멈칫했어요. 봤지.
꽤 많이 받았더라. 196개야. 뭐? 전체 344개 중 196개. 57%야. 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숫자가 그래. 톰이 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알아. 자문관님이 17년간 써온 보고서는 뭐였어?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톰이 나갔어요. 다시 혼자였습니다. 저는 화면만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준비한 게 말이죠. 이 숫자는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습니다. 3년, 5년, 어쩌면 10년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그동안 저는 뭘 본 걸까요? 저는 20년간 한 가지 공식을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만들고 유럽이 다듬고 아시아가 양산한다. 한국은 양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목록은 뭡니까?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교과서를 따라오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USA, USA 환호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손에 든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 17년 경력. 그날 밤 질서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숫자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17년간 데이터를 봐왔지만 저는 현장을 믿는 사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현장은 숫자가 말 못하는 것까지 보여주거든요. 한국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다른 국가 부스들은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 현란한 조명, 쿵쿵거리는 음악.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갔어요.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메모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부스로 갔어요. 의료기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손톱만 한 패치 하나가 전시돼 있었어요. 미국인 바이어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측정합니까? 혈당입니다. 체열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도는요? 담당자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6개월간 2,400명 임상 데이터입니다. 평균 오차율 1.1%, 상관계수 0.98. 실험실 환경이죠? 아닙니다. 실제 병원 5곳에서 수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포함입니다. 바이어의 표정이 변했어요. FDA 승인은요?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판매 중입니다. 잠깐요. 판매 중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7년간 수많은 기술 시연을 봤어요. 대부분은 곧 나옵니다. 내년 출시 예정입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이미 팔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어가 명함을 꺼냈어요. 담당자 연결 가능합니까? 오늘 중으로요.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어요. 옆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독일인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시뮬레이션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도로입니다. 어디서 찍은 겁니까? 서울입니다. 작년 8월부터 운행 중입니다. 허가받은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 임시 운행 허가. 올해 3월 정식 허가 전환 예정입니다. 독일인이 팔짱을 꼈어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인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거 레벨 4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레벨 3 테스트 중인데. 침묵. 저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인정이에요. 말로 안 하는 인정. 세 번째 부스로 갔습니다. AI 번역기기 스타트업이었어요. 작은 디바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데모가 시작됐어요.
무대에 사람 7명이 올라왔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순간 디바이스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동시에 출력됐습니다. 지연이 없었어요. 0.2초 이내. 7개 언어가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됐습니다. 프랑스인이 프랑스어로 질문했습니다. 디바이스가 즉시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한국인이 답했습니다. 다시 7개 언어로 나갔어요.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전시회를 다녔어요. 번역 기술 시연은 수없이 봤습니다. 대부분 통제된 환경이었어요. 미리 준비된 문장, 느린 말속도. 이건 달랐습니다. 즉석 질문. 실시간 처리. 시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어요. 미국인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용화는 언제입니까? 이미 출시됐습니다. 현재 14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가격은요? $299입니다. 웅성임이 커졌어요. 경쟁 제품의 절반 가격이거든요. 저는 전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미국관.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사진 찍고 지나갑니다. 유럽관. 사람들이 설명을 듣습니다. 고개 끄덕이고 갑니다. 중국관. 사람들이 가격을 물어봅니다. 한국관. 사람들이 멈춥니다. 메모합니다. 명함을 건넵니다. 미팅을 잡습니다. 질문의 종류가 달랐어요. 다른 부스에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제 나옵니까? 한국 부스에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확도가 얼마입니까? 납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량 구매 시 할인이 있습니까? 검증 질문이 아니었어요. 구매 질문이었습니다. 저녁 7시 프레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봤던 숫자를 다시 펼쳤어요. 대한민국 196건. 이제 이 숫자가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보여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팔러 온 겁니다. 셋째 날 오전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메인 컨퍼런스홀. 올해의 혁신 트렌드 발표가 있었어요. 좌석 800석이 꽉 찼습니다. 발표자는 미국 기술 매체 수석 에디터였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올해 혁신상 분포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표자가 말을 이었어요.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혁신이 나오고 있네요. 다양한 지역?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7%가 한국가인데 다양한 지역이라고요? 특히 아시아권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아시아권?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패널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패널은 5명이었어요. 미국인 3, 유럽인 2.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올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패널이 답했어요. 기술의 민주화죠. 혁신이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이 거들었습니다. 긍정적 현상입니다. 한국과 독점보다 건강한 생태계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첸 기술정책 자문관입니다. 한국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는데 이걸 다양한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첫 번째 패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상 개수가 곧 기술력을 의미하진 않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글쎄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어요.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 그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패널 토론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패널을 마주쳤습니다. 미국 기술연구소 부소장이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토론에선 다들 피하시는 겁니까? 잠시 침묵. 솔직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뭘요? 게임이 바뀌었다는 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했어요.
업계 관계자들끼리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15명 정도 있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 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 명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저도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기술력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 문제예요. 너무 빠릅니다. 비정상적으로요. 비정상적.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뭔가 놓친 겁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들은 추격자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침묵. 한 명이 말했어요. 선두주자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축하하러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대책을 논의하러 온 거였어요. 저녁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CES 2026 글로벌 기술 다양화 가속 혁신상, 다양한 국가로 분산 아시아 기술 약진 두드러져. 한국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없었어요. 본문에도 3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57%를 가져간 나라가 숨겨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왜 웃지 않는 걸까? 57%면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들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 17년간 이 바닥을 봐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흘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9시 기술 매체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CES 혁신상 심사 기준 논란 제기. 부제는 이랬습니다. 신생 기업 과대평가 지적. 공정성 재검토 목소리. 기사를 읽었어요. 일각에선 올해 심사 기준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정 지역. 이름을 안 썼어요.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또 다른 기사. 한국 기업 약진, 정부 지원 과다 의혹. 본문을 읽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압도적 성과가 정부의 과도한 지원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지원. 증거는 없었습니다. 추측만 있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숫자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방법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를 장악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했죠? 덤핑이다. 불공정 거래다. 1990년대 한국이 조선업을 휩쓸었을 때 유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 2000년대 중국이 제조업을 잡았을 때 모두가 뭐라고 했어요? 저임금 노동력이다. 지금 한국 차례입니다. 오후 2시 투자자 포럼이 열렸어요. 미국 투자사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 기업 투자, 신중한 접근 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책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정책 리스크.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시각 한국 기업 기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방이 꽉 찼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침스 혈당 센서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손을 들었어요. 데이터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담당자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에 사람 한 명이 올라왔어요. 실제 당뇨 환자였습니다. 센서를 팔에 부착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21 mgdl. 담당자가 말했어요. 지금 체열로 확인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손가락에서 피를 뽑았어요. 측정기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124 mgdl. 오차 3mg. 허용 범위 내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유럽 바이어가 질문했습니다. 납품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수량은요? 월 8만 개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엔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후엔 언제 납품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부스 앞에 줄이 섰어요. 명함이 오갔습니다. 미팅이 잡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입으로는 견제를 말하지만 발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다고. 다섯째 날,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뉴스가 떴어요. 한국 주요 기업, 핵심 부품 수급 차질.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핵심 소재 공급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화학 기업이 공급 조건을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업계가 술렁였어요. 역시 취약점이 있었군. 공급망이 문제였어. 너무 빨리 성장한 대가야. 저도 궁금했어요. 17년간 수많은 기업의 위기를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허둥댔어요. 변명을 늘어놓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오후 1시 한국 기업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담당 임원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오전에 보도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공급망 도식이 떴습니다. 해당 소재는 현재 5개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 국내. 미국 공급선에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미 작년 6월에 대체 공급 계약을 체결해뒀습니다. 일본 공급선이 다음 주부터 가동됩니다. 생산 차질은 없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리 예상하신 겁니까? 예상이라기보다 준비입니다. 단일 공급선 의존은 리스크거든요. 모든 핵심 소재에 대해 최소 3개 이상 공급선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들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생산이 멈추면 그게 더 비쌉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다른 회사를 대변할 순 없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1997년, 2008년, 2020년을 겪었거든요. 잠시 멈췄어요. 위기 대응은 DNA입니다. DNA.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녁 후속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한국 기업 공급망 위기, 빠르게 수습. 대체 공급선 가동으로 생산 정상화. 한국 기업 리스크 관리 능력 재조명. 아침과 저녁. 논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는 프레스룸에서 생각했습니다. 17년간 수많은 기업의 위기 대응을 봐왔어요. 이렇게 빠른 건 처음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구나.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위기 대응력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실력이에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시험은 그들을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결정적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2시 메인홀. 한국 대표 기업 합동 발표회가 열렸어요. 좌석이 모자랐습니다. 복도까지 사람이 찼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수석 부사장이었어요. 반대편엔 독일 자동차 회사 연구소장이 있었습니다. 17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흔치 않아요. 무대에 세 회사가 올라왔어요. 첫 번째, 의료기기 회사. 무대에 환자 3명이 올라왔습니다. 각각 다른 연령대였어요. 20대, 50대, 70대. 동시에 센서를 부착했어요. 화면에 3개의 숫자가 떴습니다. 118, 142, 167. 체열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1, 145, 170. 오차가 3mg 이내였어요. 3명 모두. 연령, 피부 상태, 체온에 관계없이 정확도가 유지됩니다. 방안이 술렁였어요. 두 번째, 자율주행 기업. 화면에 라스베이거스 도심이 떴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차량이 이 도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차가 움직였어요. 교차로를 지나고 보행자를 피하고 차선을 바꿨습니다. 운전석이 비어 있었어요. 현재 네바다주 당국 승인 하에 운행 중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사고 제로입니다. 독일 연구소장이 중얼거렸어요. 저건 레벨 4야. 세 번째, AI 번역 기업. 관객 중에서 자원자를 받았어요. 프랑스인, 일본인, 아랍인 3명이 올라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자유롭게 대화해보세요. 프랑스인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일본인이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아랍인이 아랍어로 끼어들었어요. 세 사람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번역됐습니다. 화면에 세 개 언어가 동시에 떴어요.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세 사람이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문 시간이 왔어요. 미국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협력 가능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물었어요. 기술 라이선스는요? 조건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일본 기업 임원이 말했습니다. 합작 투자 관심 있습니까? 제안서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조건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가 난리였습니다. 명함 교환, 미팅 요청, 계약 논의. 저는 한 독일 임원 옆을 지나갔어요. 그가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해야 해. 뭘? 저들이 앞서 있다는 거. 침묵. 우리가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야. 17년간 이 업계를 봐왔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저녁 공식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CES 주최 측 대표가 올해를 정리했어요.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어요. 올해 혁신상 분포입니다. 한국 57%, 미국 24%, 기타 19%.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숫자가 공개됐어요. 특히 한국가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가. 여전히 이름을 직접 부르진 않았어요. 이는 글로벌 기술 지형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폐막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저는 음료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대화들이 들렸어요. 미국 기업 임원 2명. 결과 봤어? 봤지.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충격이야. 우리가 뭘 놓친 걸까? 몰라. 근데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다른 쪽. 유럽 엔지니어들. 한국 기술 봤어? 봤어. 진짜 되더라. 우리 쪽은 아직 테스트 중인데. 그러니까. 침묵. 저는 창가로 갔어요. 라스베이거스 야경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첸. 한 주가 끝났어요. 첫날 밤 196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둘째 날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셋째 날 침묵을 목격했습니다. 넷째 날 견제가 시작됐어요. 다섯째 날 시험이 왔습니다. 여섯째 날 결정이 났어요. 마지막 날 인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란스럽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질서가 바뀌었다는 걸. 6개월 후.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CES 이후 변화를 추적했어요. 2월 독일 자동차 회사 발표. 한국 자율주행 기업과 기술 협력 체결. 공동 개발이 아니었어요. 기술 도입이었습니다. 3월 미국 의료기기 회사 발표. 한국 센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한국 기술을 사갔어요. 4월 프랑스 통신 기업 발표. 한국 AI 번역 엔진 채택. 경쟁 기술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5월 국제기술표준회의. 의료기기 분야 의장으로 한국 대표가 선출됐어요. 과거엔 참관인이었습니다. 이제 의장입니다. 표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표준을 만드는 자리에 섰어요. 6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 기조 연설자 10명 중 4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과거엔 한 명도 없었어요. 발표 주제도 달랐습니다. 한국 의료기기 혁신 사례가 아니라 글로벌 의료기기의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사례 소개가 아닙니다. 기준 제시였습니다. 17년간 이 업계를 봐왔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자리는 쉽게 안 바뀝니다. 한번 잡으면 오래 갑니다.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 기준을 세웠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이 인터넷 표준을 만들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가 그 위에서 움직입니다.
2026년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래 갈 겁니다. 최종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2026년 1월 CES에는 수십 개 국가가 참가했다. 화려한 부스들이 즐비했고 환호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해를 기억하는 방식은 하나다. 대한민국이 기준이 된 해. 추격을 멈추고 제시를 시작한 해.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70년간 위기를 견디며 실패를 통해 배우며 조용히 준비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기술은 베낄 수 있다. 스펙은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70년간 쌓아온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냥 증명할 뿐이다. 한국은 그렇게 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이클 첸. 17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사람. 이제 인정합니다. 내가 틀렸어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8월 말,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숫자 뒤에 숨겨진 것을.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것을. 17년간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숫자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서울 도심. 저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직접 운전하고 싶었어요.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옆 차선에 차 한 대가 멈췄어요. 운전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였어요. CES에서 본 그 기술. 라스베이거스가 아닙니다.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 매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의료기기 센서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CES에서 수상한 회사였습니다. 대표를 만났어요. 5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1997년이었어요. IMF 터졌던 해죠. 그때 창업하셨어요? 네. 회사가 문을 닫았거든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렵죠. 근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거나 굶거나.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10년 걸렸어요. 기술 완성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왜요? 1997년을 겪었으니까요. 한 번 바닥을 봤으면 두 번은 안 보고 싶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장을 둘러봤어요. 30명 정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센서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좋죠. 배울 게 많아요. 급여는 어떻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솔직히 대기업보다 적어요. 근데 여기선 제가 만든 게 실제로 쓰이거든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그게 좋아요. 의미. 그들은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학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AI 번역 알고리즘을 개발한 팀이었습니다. 교수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이었어요. 언제부터 이 연구를 하셨습니까? 2015년부터요. 11년 됐네요. 왜 번역 기술이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제 어머니가 중국 교포세요. 한국어가 서툴렀어요. 병원 갈 때마다 제가 통역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어요. 말이 안 통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래서요? 누구나 말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11년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죠. 근데 제 어머니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유. 그들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9시였어요.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20, 30대였어요. 옆자리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스타트업이요. AI 음성 인식 개발해요. 몇 시까지 일하세요? 정해진 건 없어요. 끝날 때까지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힘들죠.
근데 제가 만든 게 세상에 나간다는 게 신기해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쓰이거든요. 자랑스럽습니까? 네. 한국 사람이라는 게요. 자부심.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로봇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17, 18세 정도였어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로봇을 만들어요? 재밌어서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엔지니어요. 로봇 만드는 사람. 왜요? 그 학생이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피난 오셨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저도 뭔가 만들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거요. 그 학생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수많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 주간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1997년 IMF를 겪은 대표. 어머니를 위해 11년간 연구한 교수. 밤 9시에도 카페에서 코딩하는 청년.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고등학생.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희망.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한 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자신감. 이번엔 앞서갈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숫자 뒤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최종 보고서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다. 공장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복사할 수 없다. 한국이 가진 건 기술이 아니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 이번엔 앞서가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30년 전 외환위기. 그들은 매번 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매번 일어났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 법을 만들고 있다. 2026년 1월 나는 숫자 하나를 봤다. 196개. 57%. 하지만 진짜 본 건 숫자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저력이었다. 규칙을 따르던 나라가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교과서를 베끼던 학생이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질서는 한번 바뀌면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마이클 첸 17년 경력.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왜 이겼는지를. 그리고 왜 이게 오래 갈 것인지를.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사람들은 2026년 1월을 기억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준이 된 순간을. 그리고 그 시작을 목격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마이클 첸. 17년간 틀렸던 분석가. 이제는 인정하는 사람.